그러면 제 옆에 앉으신 심혜인 배우님부터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알러지에서 혜인 역할 맡은 심혜인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알러지를 연출한 육상필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에서 지호 역할 맡은 김주아입니다. 네, 현수막 덕분에 이렇게 서울 독립영화제 이렇게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오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수막 연출한 윤혜성입니다. 네, 그러면 사랑의 알러지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이 사랑의 알러지라는 영화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되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보면은 인물들이 원반을 던지잖아요. 근데 네. 제가 실제로 원반을 던지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랑 맨날 하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오랜만에 던지자라고 했는데 그때 하필 다들 시간이 바빠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어서 못 던지게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못 던지니까 그냥 누가 던지는 걸 상상해봐서 그냥 글로 써보자라는 게 처음 시도였었는데 그게 어찌저찌 계속 디벨롭이 되다가 어떤 이런 사랑 이야기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었던 게 원반을 던지다가 나중에 또 대본의 대사를 주고받는 이런 구성이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극 안에 또 다른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진짜 사랑의 알러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좀 이중적인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이 어리숙한 미성년들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앞에 이제 원반 같은 구다리로서 표현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그 뒤에서 좀 더 어떤 마법적인 순간 같은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중극 같은 걸 또 한 번 넣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스팅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옆에 계신 심혜인 배우님이랑 김정식 배우님 두 분 케미가 정말 좋았죠.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캐릭터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함께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두 분 다 너무 저도 이제 좋아하는 배우분들이고 다른 이제 영화에서도 몇 번 뵈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되게 심혜인 배우님이 있으니까 심혜인 배우님 얘기를 하자면은 평소에 이제 알던 사이였는데 굉장히 행동이나 그런 어떤 어투 같은 것들이 직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어리숙한 미성년을 연기할 때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그런 모먼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리허설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심혜인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독님의 이런 캐스팅 이유 알고 계셨나요? 네, 전화를 먼저 했었나?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고 그냥 뭐 아마 고민 안 하고 바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원래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 그리고 만나서 리허설 했는데 그때 첫 만남에 바로 약간 되게 좋아해 주시면서 그 직관적이라는 똑같은 워딩을 쓰면서 되게 직선적인 연기를 하는구나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가는 칭찬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그 질문을 가져왔는데 극중 혜인의 대사들이 되게 참 말맛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제가 재밌었던 건 뭐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 잘해 연기 이렇게 좀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되게 의미가 탁 박혀 있는 그런 말들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은 그거 연기하실 때 어땠는지 궁금하고 배우님은 그러니까 혜인이의 어떤 대사가 좋으셨는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대본을 받았을 때 저도 그 대사가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잘생기지 않았으면서 네가 뭔 배우냐. 이게 약간 저도 사실은 배우니까 내가 배우 한다 하고 고등학교 때 딱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들으면 가슴이 막 쿵 내려앉는 상처받는 말인데 그걸 제 입으로 하는 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거 학원에 꿀 발랐냐? 여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은연중에 떠보듯이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원하는 느낌이 확고하셔가지고 약간 막 화는 내되 너무 신경질적이면 안 되고 근데 약간 본심은 튀어나오되 되게 억누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필요해서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테이크도 엄청 많이 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약간 화려하면서도 심플하고 뭐 이런 요청이었던 것 같은데 배우님이 엄청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식이가 마지막에 야 이러면서 혜인이를 쫓아가죠.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 뭐 어떤 그 뒤에 무엇이 이어졌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혹시 배우님은 이 뒤에 둘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저도 뒤에 내용을 딱히 막 생각하고 있진 않았다가 그 금요일에 첫 GV에서 똑같은 질문을 감독님이 받으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때 뭐 뒤에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됐을 거라고. 정말. 근데 저 네. 그거는 듣고 좀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어, 약간 성격 차이로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정식이가 쫓아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원작자, 창작자분의 의견을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그 현수막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감독님께서도 이 현수막이라는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저희 동생을 팔고 있는데 네. 제가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기숙학교를 가면서 제가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하는데 약간 부재하는 것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영화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오고 가는 서울에 관련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로 써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극을 보면 사실 부제가 꽤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의 부제도 있지만 아버지의 부제가 이어서 이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주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어쩌면 어머니의 빈자리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명의 부제를 좀 곳곳에 배치하시게 된 이유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재가 존재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부재하는 순간에 이제 어떠한 소중함이나 그 사람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가족이랑도 좀 많이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앞에 그런 빈자리 같은 게 잘 보여서 이 엔딩 씬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현수막이라는 작품에서 되게 좋아하는 씬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가 끝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되게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도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는 크레딧이 이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새 주인공이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버전도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요 구성이 마지막에 좀 더 여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 아마 근데 배우님들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 테이크도 오래 가기도 오래 갔는데 실제로 그 걷는 길이가 상당해서 그리고 제가 지문도 많이 안 드렸을 때여가지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아마 제욕을 하면서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민혜 배우님 어떠셨나요? 엔딩씬 같이 촬영하셨는데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그때 저희 촬영할 때 우리가 하늘이랑 싸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사실은 이게 대본상에는 그렇게 비 오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태풍을 만나고 뭐 이제 그러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맑은 날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올라갔다가 막 비 와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막 내려오고 근데 이제 거기가 또 아무래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차단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남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주신 덕에 좋은 엔딩씬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엄마가 이제 딸이 돌아왔을 때 태도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내가 되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딸이기 때문에 되게 몇십 년 만에 딸을 만났을 때 더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관객이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 그럴 수 있겠지만 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여러 차례 이제 대화들을 나눴는데 과연 이런 감정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과연 어떤 감정이 나올까? 저도 모르니까 저도 뭐 죽음을 앞둔 그런 경험을 해보질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우연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영상들을 접하게 됐는데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좀 더 여운이 남았던 것 같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옆에 계신 김주아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언니가 왔을 때 나는 사실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찾고 있는지 몰랐어라고 했을 때의 그 지호의 표정이 되게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님께서는 그 순간에 지호의 감정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좀 배신감이 좀 지배적이었을 것 같고 근데도 마음 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지 못했던 거는 그래도 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찾았을 거라 보고 싶은 사람을 봤을 때 그 반가움도 어쨌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호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본인 스스로도 되게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표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호한테 이 신혜라는 언니는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자매는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언니가 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 보니까 언니의 존재가 되게 그리웠었을 것 같아요. 그리웠었고 또 의지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니를 언젠가는 만나는 날들을 기다려왔을 거고 그런 생각에 열심히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언니의 그런 태도나 말들이 지호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민혜 배우님이랑 그 김주아 배우님께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현수막이 좀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출연을 결심하셨는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셨는지 감독님 옆에서 웃고 계신데요.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낙 오래된 네 그래서 기억이 빨리 떠올라라. 네.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너무 이게 오전에 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좀 다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현수막이라고 하는 소재도 저는 굉장히 독특했었고요. 그리고 배우로서는 이렇게 내가 아픈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힘 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작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래도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거나 뭐 하여튼 이때까지 그런 작품을 해보진 않았는데 내가 아픈 역할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힘을 빼는 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현수막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배우로서 조금의 노하우를 더 저를 성장시키게 만들어준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현재로서 드는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거의 시나리오를 감독님이랑 같이 처음에 읽고 감독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감독님이 배우로서 또 되게 존중을 엄청 해주시고 또 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수용을 해주시고 실제로 바꿔주신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그런 경험들이 제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감독님이랑 꼭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저 씩씩하다. 잠깐만 좀 사담을 하면 그러니까는 보신 바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김주아 배우가.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저 때는 저렇게 고등학생이고 그랬는데 지금 수능 보고요.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네. 네.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네, 영화 시나리오 어떻게 봤었는지 여쭤봤었고요. 김주아 배우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올해 전주영화제 때 현수막 그 GV 때 감독님한테 전주에서 봤던 단편 중에 제일 좋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수업대에서 다시 보니까 올해 본 단편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여쭤보기로는 세월호 사건이 그 연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감독님은 그건 의도한 건 아니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 사고도 있었고 보는 관객들이 그런 뭐 부재와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태원에 있는 회사를 다녔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저 많이 살에 피부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팠는데 그때 질문해주신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주아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워낙 특수한 설정의 영화이지만 가족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만 읽히지 않고 가족 드라마로서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배우님들뿐만 아니라 다들 누구나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는지 어느 점이 좀 더 당겼으면 좋겠는지를 많이 물어봤고 이제 물론 다른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도 아마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족으로서 보편적인 어떠한 마음이나 감정들이 담겨 있고 어떠한 사건들이나 사회적인 사건들을 마주할 때 이제 조금씩 연상되는 것도 아마
그런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저기 맨디 가운데에 앉으신 분. 네, 영화 모두 잘 봤고요. 저도 현수막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언니가 이제 현수막을 다 모아서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할 때 지호가 그걸 버리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제 너무 지겨워서 그걸 빨리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지호는 그걸 간직하고 싶었던 건지 그걸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저도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저거는 현수막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줘라는 그 말로 들렸어요. 나 이렇게 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겠어? 이런 의도로 달리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러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지호도 그 현수막 자체에 어떤 약간 물리는 그런 감정이 들었을 시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레기통에 아무 의논도 없이 버려질 정도는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현수막에 들인 노력이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거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그렇게 화를 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두 영화 너무 다 잘 봤고요. 두 개 인상이 되게 깊었는데 저도 현수막 영화 관련해서 저는 이 앞선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영화가 되게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 지방에서 여기 영화 보려고 올라온 건데 네. 근데 이제 모든 영화를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본 건데 이 챕터를 보게 된 게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서 되게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되게 좀 가족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좀 가족의 여러 형태 중 하나를 되게 재밌게 보여주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본의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되게 가족 영화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열의 느낌, 따뜻한 느낌이라는 감정을 많이 받았고 거기서 또 한몫했던 그 배우님들의 연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장면이 나왔을 때부터 그 두 분의 관계에서 이 두 가족이 얼마나 그 함께한 그 세월이 그 편한 느낌이 너무 확 와닿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두 분은 그 영화 안에서는 가족이지만 그 배우 대 배우로서는 낯선 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그 한 20년이라는 그 약 20년이라는 그 가족 같은 느낌을 자아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먼저 지방에서 이렇게 일찍 아침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근데 아까 잠깐 캐스팅 관련해서 아까 미래 선배님이 말씀 못 하셨던 것 중에 제가 생각났던 게 제가 선배님을 사원증이라는 제 첫 단편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했던 게 제가 시나리오에 썼던 거 외에 전사를 따로 이렇게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저한테 주셔서 나는 이 엄마가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라고 전사를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감동을 받고 사실 선배님 본체가 가지신 이 온기가 되게 느껴졌고 어떤 배우나 어떤 역을 맡겨드려도 그런 게 다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현수막에도 사실은 엄마 컷이 진짜 거의 없고 사실 콘티를 짤 때부터 엄마는 많이 조금 배제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존재감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선배님의 온기나 선배님들의 연기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아 배우님과 선배님은 주아 배우님도 되게 생각보다 밝고 되게 낯을 안 가리시는 성격. 낯을 가리시나요, 배우님? 그래서 되게 스스럼 없이 친해지셨던 것 같은데 저 빼고 현장에서 세 분은 거의 이미 가족이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선배님이 거의 이렇게 선배님을 중심으로 많이 모이게 됐었고 이렇게 아까도 느끼셨겠지만 계속 현장에서도 이것보다 더 가깝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연기 이외에도 많이 조언이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많이 의지하고 지금도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으로서 제가 감히 멀리할 수 없고 제가 진짜 더 다가가서 애교 부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연기에 대한 조언은 별로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냥 연기 이외의 어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선배로 그냥 그런 이야기들만 좀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연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말자거든요. 혹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단 저 배우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걸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분위기는 만들어준다.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늘 행복하고요. 현장에 나가면 내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들을 만나고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복이고 또 이제는 다 보석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늘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히히히히 거리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네, 그 현수막 팀 이 합과 그 분위기를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사랑의 알러지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각나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혜인 배우님은 혹시 원반 던지기 이전에 해본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작품 촬영하면서 처음 하셨나요? 제가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플라잉 디스크라고 있어요. 그거 막 교내에서 하는 대회도 나가고 잘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운동신경이 없진 않는 편이었는데 원반 하자고 하셔서 그때 막 어렵진 않게 했었고 그렇지만 그 정식 배우랑 저랑 감독님이랑 저희 학교 셋이 같은 학교를 다녀요. 대학교를. 네. 그래서 그 대학교 앞에 공터에서 그 다 큰 대학생들끼리 진짜 이틀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원반만 던졌어요. 네. 진짜. 감독님 좀 노하우 전수 좀 해주셨나요? 뭐 워낙 운동신경 좋다고 하시긴 했지만 전혀 없으셨나요? 그냥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셨고 근데 이제 원반을 두 분 너무 다 잘했는데 그럼에도 좀 구태여 더 많이 했었던 거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추워 보이잖아요. 실제로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촬영하기 직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연습을 하면 그런 거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랑 이제 또 원반을 던지면서 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배우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좀 같이 리허설 할 겸 좀 계속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반 던지기도 나름 두 사람의 합이 되게 중요한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지 저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 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저기 맨 뒤쪽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네, 저는 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씩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의 알러지 같은 경우는 보면 서로 원반을 주고받을 때 풀샷보다는 둘이 원샷 원샷 OS OS 이런 식으로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찍은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한 이유 같은 거 약간 그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쪽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다른 형이 있는데 형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형들이랑 그렇게 안 친해요. 근데 그 굉장히 어린 시절에 누나가 뭐 가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종이 되고 그걸 끝까지 참는다는 게 웬만한 감정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둘이 어떤 좋은 추억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솔직히 말하면 배가 다른 건데 왜 그걸 끝까지 찾았는지 그 점이 약간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해주실까요? 그 첫 번째 질문 해주신 거를 먼저 답변 드리자면은, 그건 이제 실제로 콘티를 짤 때 프리 기간에 이제 촬영 감독이랑 저랑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가 됐든 스포츠를 하잖아요. 원반이나 뭐 배드민턴 혹은 캐치볼 이런 식의 장치들을 이용해서 어떤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인물의 정서에 좀 더 집중을 할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지은 배우님께서 나오는 그 넷플릭스 단편선 4개 묶여져 있는 거에서 테니스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페루소나 이제 그것처럼 좀 더 스포츠틱한 컷들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이것이 결국에는 좀 더 어떤 순한 감정들을 비교적 순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원반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그런 거에 좀 에러 사항들이 있어서 좀 더 어떤 정서적인 샷들로 담아보자, 그런 식의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이 사실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보통은 이제 피랑 시간을 오래 나눔으로써 이제 가족이 된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같이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었던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들어와 있고, 지호가 언니를 그렇게 찾았던 것은 말씀하신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호가 아버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호가 대사에서도 있지만 자기가 차라리 내가 실종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겨움과 진안함과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내가 찾아야 될 일인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뭔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수막을 매일 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간단하게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손 드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셔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수막 감독님부터 짧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영화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영화제 기간 동안 좋은 영화들 많이 하니까 영화제들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수한 작품들을 여러분은 다 보실 수 있겠죠? 저는 그걸 지금 못해서 너무 억울한데요. 이렇게 좋은 작품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배우들도 볼 수 있고, 네, 독립영화제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 즐거운 것들,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 시즌 많이 만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같이 영화 보고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쁜 영화들, 좋은 영화들 많이 눈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앞에 감독님들이랑 배우님들 너무 다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재밌는 영화들도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청산유수시네요. 아유,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V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